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극소수들의 탐욕 속에 일반 서민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최저시급은 훨씬 적게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이 되는 사회. 편의점이나 가야겠다. 경쟁화된 사회 속에 서로를 속이고 헐뜯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아픔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죄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 당사자 국가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현실 등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은 정말 처참하기만 하다. 하지만 어쩌겠어? 그냥 살아가야지 뭐. 라고 하며 지금 사회에 대해 체면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주식도 떨어지고 장학금도 떨어지고 대출도 많고 모르겠다 이제.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나서서 당당히 행동하고 실천하는 1%의 멋있고 특별한 청춘들이 있다. 청춘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2016년 우리는 모두 청춘이 되었던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하며 탄핵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두 광화문에 모였다. 무려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을 함께했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현장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청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과 시간의 가치를 모두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자하며 헌신하는 가장 멋있는 청춘은 바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산대학생결의 하나이다. 나는 학교 동아리 공개 모집을 통해 결의 하나를 처음으로 만났다. 안녕하세요. 혹시 연락처 하나만 적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적어서 번개 모임 제안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서면에 위치한 양산꼬꼬에서 뒤풀이를 시작했다. 그때 좌중을 압도하는 덩치 큰 선배 한 분이 계셨다. 새내기였던 나에게 동아리를 가입하면 좋겠다고 적극 제안해서 결국 나는 대결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순간이 나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세상을 바꾸는 청춘의 시작이었다. 번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을 바꾸는 청춘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의 하나에 우연히 들어온 새내기 회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청춘이 되었는지, 그 청춘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결의 하나 동지들이 늘상 겪어오던 일상을 제3자의 시선에서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나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청춘이 되어가고자 하는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기 위해 이 공연을 기획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세상을 바꿔나가는 청춘이 될 것입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이 공연이 끝나고 한 번 더 여쭤볼 테니 그때는 더 크게 대답을 외쳐주세요. 공연 감상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대학생결의 하나의 2023년 활동 영상을 보여드린 뒤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앉은 이 현실에 굴복하고 외면한 그 순간 너와 나의 미래는 환영받지 못할 테니 지쳐 축 늘어진 나
같은 어깨 점점 갈 곳 없는 너의 미래 짧은 스펙 허무한 현실 초라한 과거 원망만 해 좀 더 눈을 떠서 돌아보면 꿈이 이상했다 느낄 거야 이젠 알아야만 해 결코 허락받지 못한 걸 나 하나쯤 한 내면과 침묵이 현실의 모두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허무해진 이 세상에 열정을 보여 포기할 수 없는 신념 세상이 변하는 걸 주도해 주저앉은 이 현실에 굴복하고 외면한 그 순간 너와 나의 미래는 환영받지 못할 테니 $88만원의 낙인 치킨 뭔가 기형적인 이 도시에 계속 헤매지 말고 꿈을 이상으로 바꾸자 나 하나쯤 한 내면과 침묵이 현실의 모두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허무해진 이 세상에 열정을 보여 포기할 수 없는 신념 세상이 변하는 걸 주도해 주저앉은 이 현실에 굴복하고 외면한 그 순간 너와 나의 미래는 환영받지 못할 테니 가슴에 품었던 우리의 희망이 차별받지 말아야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여의도를 주목하고 세상이 변하는 걸 감시해 동긴 객긴 다 똑같다 생각하고 외면한 그 순간 너와 나의 미래는 좌절만이 남을 테니 바꿀 수 있잖아 힘을 내 직업을 지우고 진정한 용기를 그릴 수 있어 아픈 기억도 모두 내일의 희망으로 그릴 수 있어 세상은 내게 무릎 꿇라 하지마 난 너를 바꿔야겠어 이 길에 내가 갇혀있는 날도 결코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손을 잡고 함께 싸워가면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비록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우리의 청춘을 걸고
함께 싸워가면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비록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손을 잡고 함께 싸워가면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비록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우리의 청춘을 걸고. 이번 공연의 주인공 이름은 태훈. 나이는 20살. 올해 하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될 2, 3학번 새내기이다. 슬아 이남 중에 둘째이며 형이 한 명 있다. 10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형은 막노동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며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얼마 전 하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보를 받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서 뒹굴며 휴대폰을 보고 있다. 태우는 사람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재밌게 웃고 있다. 본인도 돌아버리고 있나 보다. 태우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낯선 DM이 한 통이 온다. 안녕하세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평화통일을 만드는 부산대학생 결의 하나입니다. 하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훈 학생 맞으신가요? 뭐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맞다고 대답을 한다. 답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답이 오기 시작한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히. 하나대학교 학과 계정을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결의 하나 소모임 홍보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어요. 역시 보내자마자 바로 답이 온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 소모임도 홍보드리고 동아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들어와 보시겠어요? 오픈 채팅을 들어오라고? 한번 들어가 보지 뭐. 태우는 고심 끝에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 보기로 한다. 부산대결의 DM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받게 되었고 그 링크에 접속을 했다. 김태훈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신라대 멍멍이 태훈님 안녕하세요. 경성대 햄버거 태훈님 정말 반가워요. 동서대 웅크렸던 호랑이 우와 태훈님이다. 부산대 산오징어 우와 태훈님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학번도 궁금해요. 다들 환영해주시네? 나도 인사해야겠다. 태우는 오픈 채팅 분위기에 만족하며 채팅으로 인사를 건넨다. 동아대 질풍가도 헉 23학번 진짜 대박이다. 부가대 칸초 저랑 같이 칸초 먹을래요? 가끔씩 이렇게 뜬구름 잡는 채팅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 채팅방에 들어온 태훈을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호기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부산대 멋선동 태훈님 혹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태훈은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역사? 별 관심 없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경성대 햄버거 헉 태훈님 최고다. 신라대 멍멍이 오 태훈님 저희랑 아주 잘 맞는데요. 동서대 웅크렸던 호랑이 태훈님 저도 조금 관심 있어요. 태훈님 저희 역사에 관심 있거나 동아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소녀상을 지키는 소모임을 해요. 태훈님도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태훈님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태훈님. 저랑 같이 칸초 먹어요.
태우님 소녀상을 지키는 소모임 함께해요. 소녀상? 소녀상이 뭐지? 전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소녀 해볼까 말까? 소녀상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다. 학교 역사 시간에 잠시 들은 듯하다. 하지만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소모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와 태우님 참여하신대? 정말 멋있어 짱짱. 태훈님 위에 링크 작성 부탁드릴게요. 며칠 후 태우는 소녀상을 지키는 소모임을 다녀온 뒤 뒤풀이를 가게 되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각자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대학교 20학번 권동희입니다. 저는 하나대학교 토목공학과 2학번 정두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이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기소재 시스템 공학과 다니고 있고요. 20학번 현격경입니다. 다음엔 또 무슨 이름이 나올지 기대된다. 저는 하나대학교 최연장자 19학번이고요. 오징어 심리학과 다니고 있는 이름은 양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내기 태훈의 자기소개 시간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상학번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세상을 바꾸는 김태훈. 세상을 바꾸는 게 뭔진 잘 몰랐지만 선배님들이 환영해줘서 좋았다. 선배들은 태훈에게 질문들을 날리며 태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근데 혹시 태훈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SFP. 지부장님 말투가 왜 그러세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혹시 콩박사님을 아세요? 선배님들이 태훈을 향한 관심을 꽃받침으로 표현한다. 하나대학교 지부장 동희는 태훈에게 결의하나 가입 제안을 한다. 그러면 저희 역사를 바로잡는 부산 대학생 연애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같이 해요. 같이 해요. 태훈은 고민 끝에 가입을 하기로 한다. 네, 가세요. 태훈은 오픈 채팅으로 우연히 결의하나를 만나 세상을 바꾸는 청춘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결의하나 선배들과 뒤풀이하는 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선배들과 맞잡은 손은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내가 지금껏 만져봤던 손 중에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던 손이다.
당신 내 슬픔만이 되고 기쁜 배가 되어 이만 겪어가는 아름다운 손 이만 겪어가는 아름다운 손 There's a storm for the things forgotten, just a storm for all you wanted. Look, a storm for what will not be, all you thought was there. Count the storms, don't think of our head. Let the storms become your mountain. Let them go the night you doubted, all the thousand cares. Softly now thread through the towns and the dark. Softly be led by the clouds and the stars. When the winds is strong, when the winds start to blow, something whispers from afar. There's a hole in There's a storm for every action, for the things you want to look back on. Look, a storm for all that will be, all that still is me. Softly now thread the sounds of the dark. Softly be led by the clouds and the stars. When the distance is gone, when the wind starts to blow, something whispers from afar. There's a hole in the heart, another 이 소녀의 눈물이 잊혀진 채 또 하루가 지나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의 역사의 기억은 선명할 텐데 우리들의 관심과 기억은 더욱 희미해지기만 한다. 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소녀가 아픔을 씻어낼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태우는 학창시절의 역사와 사회 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아왔다. 에이, 그 재미없어. 유튜브나 봐야지. 어쩌다 TV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눈앞에서 듣고 보고 있는 것들을 믿으며 그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 북을 비난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나도 여론에 따라서 북을 혐오했으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구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나도 북과 평화롭게 손맞잡고 통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맞다. 북한은 우리 한민족이었지. 태훈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면 본인의 입장은 현재의 정세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이구나. 자, 하나학교 지구모임 여러분들 제1차 지구모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1차 지구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에도 어려운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갑자기 진행된 교육에 태우는 지루함을 느꼈다. 참 지구모임 중에 보면 안 되지. 집중. 그러면 오늘 교육에 대한 소감을 태훈이가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예전 정부의 그 강제동원법 그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유학원 할머니 이제 아픔을 전형하고 모르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두 눈에 하는 태도의 복수문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 태훈이가 한번 보는 줄 알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잘 느끼고 있었구나. 우리 태훈이 정말 멋있는 것 같다. 최고! 지부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태우는 지부장님의 제안으로 학내 실천을 함께 하게 된다.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직접 학우분들에게 처음 나서는 순간이었다. 태훈의 실천 목표는 한 명의 학우분에게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알리기 위해 직접 대본도 써봤지만 처음 해보는 실천이라 말도 잘 나오지 않고 긴장도 많이 되었다. 학우분들이 하나대학교 광장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 학우분께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태훈은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태훈을 위해 지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넨다. 괜찮아 태훈아. 때론 이렇게 거절당하더라도 너무 진심으로 학우분들에 나오았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학교보자. 파이팅! 파이팅! 태훈은 마음을 다잡고 한 학우분에게 말을 걸어본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네, 저희 1대1 강제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단지동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제강제 동원에 대해서 대표로서 제3대 국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서 매우 기뻐하는 태훈과 지부장이다. 학내 실천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래 태훈아, 오늘 실천에서 충분히 멋있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서 참 멋있었다. 오늘 실천은 그래서 어땠니? 처음에 거제에 많이 다녀서 많이 무색했는데 목표를 달성하니까 수치감도 들고 많이 기뻤어요. 그리고 학우분들에게 교육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 수 있어서 의미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태훈아, 나도 우리 태훈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했단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앞장서서 노력하는 그런 동지가 되자. 파이팅! 파이팅! 태훈은 학내 실천 활동을 해냄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청춘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학내 실천은 지금 사회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분노를 학우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 방식이다. 학내 실천을 함으로써 학우분들, 실천을 같이 해나갈 지부장을 비롯한 동지들, 그리고 역사적 아픔의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이들과 함께 있는 우리들을 위해 노래 공연을 한 곡 준비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말을 계엄군 측에 정확히 전달합시다. 만에 하나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대 무기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십시오. 죽은 시민들을 위한 진상규명도, 우리가 외쳤던 수많은 구호들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이곳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들 또한 광주의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죽음의 공격이 시작될 거란 소문이 있던데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나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저국의 인주를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이럴 보장한다. 줄 알았으면 시내 모든 주요 식구들한테 쪼까더 잘해주고 올 거인데 나중에 손을 들고 나오라. 나중에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다 보장한다. 알아주겠죠? 안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이 시내 상공소와 이라고 많이 죽었는데 에이, 모른 척 할 리가 없어. 그때 우리 아들이 좀 자랑스럽겠죠? 그러지. 저 아버지가 마지막 시민군이었다는 말이오. 야, 우리 꼭 전쟁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냐? 야, 정말 그러네. 전쟁 영화 같다, 야.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뭔 상관이야. 대신 내 새끼들이 좋은 시상에서 살 거인데. 다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오늘 우리는 비록 패배하지만 광주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태우는 지부 모임에서 화려한 휴가 영화를 상영했다.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갑자기 총으로 쏴버리는 계엄군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오늘 화려한 휴가 영화 상영이 어땠니? 민주주의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저세적인 시민들에게 총을 거는 연구원들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태훈아, 우리 광주 역사 열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상황을 실제로 만나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주 역사 기획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까? 네, 저도 광주에 대해서 자세히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광주 역사 기획을 참여해 보겠습니다. 태우는 이번에도 지부장님의 제안을 받고 광주 역사 기행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
광주역 사기행 당일이 찾아왔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해서 광주 5180님 묘지에 도착을 했다. 태우는 태어나서 광주를 처음 오게 되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니 수많은 묘지들이 있었다. 신묘역에 도착했다. 광활하게 넓고 수가 많은 묘지들을 보며 태우는 깜짝 놀랐다. 1980년 5월 당시에 희생된 신묘역에 잠든 열사님들에 대한 해설을 듣기 시작했다. 김경철 열사님은 광주 민중항쟁의 최초 희생자입니다. 들을 수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셨으며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공수부대에 붙들린 열사는 영문도 모른 채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두 손으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금의 열사입니다. 1980년 5월 21일 박금의 열사님은 집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박금의 열사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헌혈을 하러 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계엄군의 총탄에 배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임신 8개월 차 최미애 열사님은 남편을 기다리다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임산부로 만삭이 된 몸이든 상관없이 공격해버린 계엄군의 무자비함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전재수와 방광범 열사 중에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시고 가정 파괴도 가장 비극적으로 이루어진 박현숙 열사, 노동자셨던 민병열과 김종철 열사님 등이 돌아가신 1980년 5월의 광주는 시민들의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풍부한 해설을 들으니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묘역의 많은 열사님들의 죽음에 대한 해설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1980년에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이유로 희생자가 되어버린 열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광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계엄군에 대한 분노심이 들었다. 그리고 투쟁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묻혀 계신 민주성지라고 불리는 원묘역으로 이동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이어가다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신 이철규 열사님을 비롯해 한평생 통일운동에 조국을 바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김양무 열사님 등이 계셨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투쟁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다. 수수료 30원을 인상하기 위해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박종태 열사님, 전남 보성에서 한평생 농민으로 살다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규탄하는 민중총궐 기대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백남기 열사님, 지금 현재도 정부에 의해 돌아가신 열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원통하기만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전남대학교였다. 5.18 당시 항쟁이 시작된 장소이며 우리처럼 학내에서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던 평범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갔다. 전남대 정문에서 처음으로 계엄군이 학생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노예같이 굴적거리며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남대학교를 따라 걸으면서 해설을 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님의 흉상이 있었다. 당시 최고의 직장 은행에 입사를 했지만 대학 후배들이 민주화를 위해 힘겹게 투쟁하는 것을 보고 사표를 내고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던 윤상원 열사. 1978년 사고로 돌아가신 약혼자 박기순 열사님과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첫 벽화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1990년 분신정국으로 돌아가신 열사님의 추모식을 진행한 다음 태운의 첫 광주 역사기행은 끝이 났다. 태운은 광주를 다녀와서 노동자와 학생,
일반 서민들이 항쟁을 주도했던 위대한 민중의 힘을 느끼게 되었고 5.18 항쟁을 시작으로 뒤이어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며 군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수 있었으며 한국 정부 뒤에 있으면서 학살을 주도한 미국의 진실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배님의 질문에 광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바꾸는 청춘에 더 가까워질 것을 약속했다. 동영상이다. 태우는 광주를 다녀온 뒤 약 한 달 동안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를 열심히 했다.
마침내 종강이 왔다. 방학 때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알바를 해서 돈도 벌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이다. 태훈의 완벽한 방학 계획이었다. 그때 지부장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부장님. 태훈아 잘 지내? 잘 지냈죠? 뭐하고 있어? 저 폼 보고 있었어요. 태훈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조만간 카페에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내일 시간 돼요. 좋아. 내일 그럼 점심에 카페에서 보자. 네. 태훈은 지부장님이 만나자는 말에 흔쾌히 수락하며 약속을 잡아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래 나도 메이플 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나도 거기 검사가 엄청 많이 키웠었거든. 그래 태훈아 혹시 방학 때는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니? 저 알바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자격증도 따는 거. 자원팀 가였다. 아주 많은 거 아닌 거야. 그래서 혹시 태훈아 농한이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니? 농촌 활동 아닌가요? 농촌 활동이랑은 약간 다른데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이라고 해서 농민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농민분들의 고충을 몸으로 느끼고 농민분들과 같이 연대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렇구나. 하지만 결의 하나에서 가는 농활은 일반 농활과는 달랐다.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만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소송리로 농활을 떠난다. 소송리 주민들은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길어서 상당한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소송리 주민분들의 동의도 없이 사드를 설치했고 평화롭고 단란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어둠으로 변한 소송리 주민분들과 연대하기 위한 결의 하나의 농활이다. 소송이 아니고 성주인데 굳이 뭐하러 자꾸 거기 가냐. 그러다가 잘못하면 성주에서 밀어서 소송리로 오는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주민들 사이에. 나왔는데 결국 소송리로 결정이 딱 되니까 성주로 가서 성주에 못 있게 하고 밀었기 때문에 그게 소송리로 왔다고. 사드가 성주든 소송리든 어디든 오면 안 된다는 무기는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그런 신념을 갖고. 자, 태훈아, 앞에 영상을 잘 봤지? 그래서 이번에 농활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겠니? 근데 제가 방학에는 알바에 자원이 많아서 가서 진짜 알바가 있구나. 근데 태훈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니? 일단 먼저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연대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고 대통령의 취임 행동에 대한 큰 분노를 모아서 대학교 학우분들이 전화했고 그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진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지? 광주 역사 여행을 갔잖아. 그를 통해서 이제 광주 안에서도 미국이 뒤있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진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소송리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번 농활도 마찬가지죠. 소송리에서의 미국에 대한 문제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했을 때 승리를 했고 승소에는 많은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엔 농활에서도 미국을 모아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그 자리 우리 태훈이랑 함께 빛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박 5일 동안에 혹시 자리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태훈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지부장님이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며 태훈의 결심을 기다린다.
네, 한번 알바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 태훈아. 아주 잘 생각했다. 태훈이 알바를 뺀다고 결심해서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지부장이다. 결의 하나의 농활이 일반 농활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공동체가 정말 끈끈하다는 것이다. 4박 5일 동안 함께 밥도 지어 먹고 문예도 배우고 농활 작업도 함께하고 교육과 공동체 활동도 즐기고 소속리 주민분들을 위해 대학생 문화제와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같은 마을에서 생활했던 동지들과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이때부터 동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태우는 농활에서 개인보다 집단이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느꼈다. 세상을 바꾸는 청춘은 집단이 함께 있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활을 다녀와서 세상을 바꾸는 청춘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땡볕이 내리쬐고 날씨가 가장 뜨거운 8월의 여름날, 태우는 통일선봉대에 가게 되었다. 전국 각지의 300명의 세상을 바꾸는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8월처럼 산다와 통선대 창가를 부르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한솥을 먹으며 같은 구호를 외쳤다. 남북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광주 학살을 주도하고 소속리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드 설치를 강행한 미국, 이 두 제국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며 간이든 쓸개든 다 내주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 모든 적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전달하며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통선대였다. 통일선봉대는 농활보다도 더 공동체의 즐거움과 집단의 힘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실천은 끝났다. 한숨 가쳐 도도한 성천 3500 달성을 위해 오늘을 바치라. 이 집단과 함께 한다면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뜨거운 여름의 날씨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우리 청춘들이며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여름의 청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 청춘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11월 11일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통선대의 마지막 밤, 전국의 문예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통일문화제에 참여를 했다. 세상을 바꾸는 청춘들이 투쟁하는 자리에서 결코 문예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다. 문예는 청춘들의 공동체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현장에서 연대하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으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태우는 통일문화제에서 결의 하나 노래패지부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안녕하세요. 여기 통일선봉대에 오신 여러분들 맞나요? 예! 와, 정말 서로의 뜨거운 여러분, 더 뜨거운 청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지만은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엄청 크게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통일선봉대를 가신 분들이면 알겠지만은 8월처럼 산다라는 뜨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이 오른손으로 팔뚝질을 하면서 열심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쏟아지는 빗줄기에 머리를 감고 자욱한 연기 속에 몸을 오른다.
곡은 저희가 5개월 전에 통선대 통일문화제에서 부른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2 노래를 불러드린 뒤에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태진사의 탄핵사유가 무려 22가지나 되니까 아주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능하지, 검경독재, 안전불감, 국격실추, 외교참사, 경제파탄,
국민무시 자유애고 역사애고 문화평화 친일안보 무능교육 참사유발 민생해면 무속맹신 거짓변명 가족범죄 헌법파괴 학생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 음주국정 이렇게 2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퇴진 사유가 탄핵 사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퇴진의 광장에서 모이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주위에 있는 저런 산들이 이렇게 말씀나왔듯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본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제 원자력기구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전제로 한 강력한 북핵 대응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짚어줬습니다. 법권 행사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학력과 재산과 성별이 월등한 기득권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인데 돈과 권력이라는 가치에 뒤처져 노름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안전. 2017년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퇴진하게 되었지만 돌고 돌아 역대급으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그런데요, 기억은 정말로 힘이 세요. 저 깊이 숨어 있다가도 내가 되면 불현듯 다시 나타나요. 사실 기억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꾹꾹 눌러 밟았던 그때 그 광장에, 함께했던 우리의 계절 속에, 웃고 울고 외쳤던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죠. 때가 되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을 때 정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이러다가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바로 지금 기억은 다시 우리를 불러냅니다. 11월 11일 광장으로 우리의 기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5 광복 이후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미국의 손 아래에서 민중들이 학살당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민중들의 뜨거운 항쟁으로 인해 승리했던 역사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자주와 해방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가야 한다. 그 길에 부산대학생 결의 하나가 앞장설 것이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만 세상이 바뀐다.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만이 청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자주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해방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18년인가 누가 감히 총알로 78년인가 누가 감히 내 나라 내 땅에서 누가 감히 오늘이다 우리는 일어선다 만세를 부르자 전쟁뿐이다 항쟁이다 죽음을 각오한다 민족의 자주 국민 만세 자주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해방을 누려야 한다. 감히 우리를 짓밟는가 누가 감히 촉발로 짓밟는가 누가 감히 내 나라 내 땅에서 누가 감히 오늘이다 우리는 일어선다 만세를 부르자 전쟁뿐이다 항쟁이다 죽음을 각오한다 민족의 자주 국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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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만 만세 삼천리 우리 민족 만세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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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만 만세 민족의 자주 국민 만세 민족의 자주 국민 만세 가봐 일로 와봐 엄마 이 가시네 이거 데모하고 댕기네 너 이 가시네 정신이 있냐 없냐 너가 아버지 거품 먹고 자 쓰러져 죽는 걸 볼라 그래 아 왜 이래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뭔 그럼 상관을 해야지 안 한지 가시네야 아니 어디 사방부대 댕긴 애가 데모를 하는데 데모가 이 가시네가 이거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데모한 꼴 보려고 네가 아버지가 셔파삭게 일할 거 돈 번 줄 아냐 이년아 아 보라야 버트 잘못했다 해라 얼른 미쳤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이 가시네가 뭘 잘했다고 말하는 뻔스 좀 봐봐 그냥 보라야 두 번 다시 나간다 해라 버딱 보라야 아 진짜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보라야. 보라야. 보라야, 밥은 먹고 자라, 보라야. 엄마가 네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해줄게. 어? 너 밥 계란 후라이 같은 소리가 자빠진데 당신 미쳤는가? 연병할 가시네. 저 기집애 주둥이에 들어가는 밥 한 톨도 아까워 죽었어. 어디냐 사범대 댕기냐니. 대모를 할 때 대모를. 어메 아버지 어머니 손자 딸 인연이 대가리 헷가닥 해갖고 대모해갖고 집안 말아먹게 생겼네. 교육 잘한다 니기를 그 엄마라고. 경사람은데 경사람은데 이겼어. 죽여버려 그냥.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형 어디다 왔어? 야, 김치현 너 일로 와봐. 당장 앉아봐. 형 무슨 일이야? 야, 너 이거 뭐야? 8.15 자주통일 선봉대 사드 반대. 너 이거 뭐야? 너 지금 데모하고 다녀?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정치활동하고 다녀? 대학생 교류하나? 야, 너희 동아리 당장 그만두고 빨리 군대부터 가. 내일부터 군대 당장 신청해. 알겠어? 형 여기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야, 나 매일 어머니 치료비 벌고 너 뒷바라지 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맨날 꼭 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노동하고 다니는 거 알아 몰라? 근데 너 뭐야? 너 이런 정치활동이나 하고 다니고 데모를 하고 다니는 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야, 그리고 너 지금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지금 세상 오히려 더 나빠졌어. 나라를 위해 살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당장 군대 다녀오고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돈 벌고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란 말이야. 알겠어? 당장 그만둬. 형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알아? 형이 여기서 하는 일이야. 어디서 성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알겠어? 그래 말 안 듣네. 나 나갈 거야. 조준 빨아서 저 자식 봐라. 어디가? 태우는 지금껏 형과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형이 나를 향해 화를 낸 적도 없었다. 형에게 처음 맞는 야단의 무섭고 슬픈 감정과 자신의 청춘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형에 대해 속상함이 들었다. 태우는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충격과 당황의 감정이 태우의 머리를 지배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활동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의 한마디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태훈의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지금 태훈처럼 활동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상황은 거의 대부분의 동지들이 맞닥뜨렸을 것이다. 이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게 맞는 것인지,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본 적 없는 가족들과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에 대한 충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어느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태우는 활동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늘 밝히고 2학기 지구 모임 시작하기 전에 태훈이가 안 보이네요. 태훈이 처음으로 지구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부장 동희는 지구 모임에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태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네, 지부장님. 태훈아, 잘 지내고 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화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저 그게 지부장님 할 말이 있는데요. 저 활동 조생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둘게요. 죄송합니다. 태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만둔다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태훈아? 태훈이 무슨 일 있나?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지? 태훈이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 카드 한 장을 지부장 동희는 태훈의 활동을 그만둔다는 통보를 듣고 마음이 몹시 심란해졌다. 올해 초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태훈과 학내 실천도 함께하고 광주 역사기행과 더불어서 뜨거운 투쟁도 함께 함으로써 태훈과 쌓았던 추억들이 정말 많고 올해 지부장을 처음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청춘의 동지를 쟁취하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동지를 잃고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정말 슬펐다. 태훈도 마찬가지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힘듦을 이야기하기 서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지부장님께 정말 미안했다.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 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태훈아! 지부장님. 태훈아! 내가 너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아니. 전화도 안 받고, 달래도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메시지도 안 보고. 전화 안 받아서 죄송해요. 결국 태훈과 동희는 다시 만났다. 이번을 계기로 둘 사이의 동지애는 더욱 더 뜨거워졌다.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준혁은 7년째 활동을 하면서 청춘이 되기 위한 난관이 정말 많았다. 일본 영사관 투쟁을 하다 언론에 등장하게 되어 집안이 뒤집어지고 매년 매 순간 가족과의 마찰과 군대의 유혹이 있었으며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작년 5월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동지들을 아예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들은 모든 동지들이 겪을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청춘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은 동지들밖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잡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혁명의 길에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모래패 지부장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나의 것이 아닐 때 스물여섯뿐만은 나의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 말았으며 내 인생 생일에 작은 선물 하나 못하는 안타까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혁명의 길에 7년째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이까지 7년은 너무 짧다고 허나 우리 이만큼 왔다고 노래하며 살았으면 내 생일에 작은 선물 하나 못하는 안타까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혁명의 길에 7년째 지쳐 도망치고 싶을 때 이까지 7년은 너무 짧다고 허나 우리 이만큼 왔다고 노래하며 살았으며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태우는 지부장님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태훈아.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혼자서 마음만 상하고 있었네. 제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저한테 세상을 바꾸는 청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갈등을 빚어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활동을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태훈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이 고민에 대해서 많은 동지들도 함께같이 고민하고 있단다. 너희 형이 당장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했지만 다 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일 거야. 너희 형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기득권 세상 속에서 절대로 쉽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 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청춘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이야. 세상을 바꾸는 일,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해내는 태훈이의 삶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태훈이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만두게 된다면 대학생의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청춘은 영원할 수 있지만 대학생의 청춘은 영원하지 않아. 힘들 때는 나를 비롯한 동지들과 고민 나누면서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이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지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앞으로 마음 잡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태훈아! 지부장님! 동희와 태우는 청춘의 난관을 겪고 나서 동지 사이가 더 끈끈해지게 되었고 오래오래 세상을 바꾸는 길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태우는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주변에 함께 세상을 바꾸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세상을 바꾸는 청춘이 될 수 있었다. 역시 청춘은 혼자서는 될 수 없나 보다. 동지가 항상 내 옆에 있고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청춘 공연을 보러 와준 관객들이 있어 더 행복하다. 영상에 나왔던 태훈의 이야기처럼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세상을 바꾸는 청춘의 길을 잠시 쉬어가거나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내 주변 동지들이 있다. 군 입대를 고민하는 A 동지, 졸업을 앞두고 있어 대학생 신분에 맞지 않아 활동을 더 해도 되나 고민하는 B 동지,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고 있는 C 동지, 학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 활동을 그만두려고 하는 D 동지, 이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대학생의 청춘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 동지들과 1년이라도 더 세상을 바꾸는 대학생 청춘의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2024년의 이 어두운 윤석열 정권 속에서 7년 전에 이루었던 그 촛불의 순간을 동지들과 이뤄내고 싶다는 것을. 함께 노래하는 이 순간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어설퍼도 너와 내가 함께 한단 그 사실 그것
하는 거야? 말두발 내디디면 달리는 너는 오시는 길이 되는 것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새 길이 되고 가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구나 친구야.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려 세상이 제 가슴 속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걸 마침내 우린 알았지. 산적처럼 물남신 어려운 시절 헤쳐나갈 길 없다고 여겨질수록 친구야 가자 우리 새 길이 되어 가자 또 가자꾸나.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려 세상이 제 가슴 속에 숨겨왔기 때문이라는 걸 마침내 우린 알았지. 산처럼 물넘친 어려운 시절 헤쳐나갈 길 없다고 여겨질수록 친구야 가자 우리 새 길이 되어 가자 또 가자꾸나. 친구야 가자 우리 새 길이 되어 가자 또 가자꾸나. 너 태연이 왔어? 다녀왔어. 우리 태훈이 형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형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태훈이한테 지금까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너 오늘 뭐 하고 왔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너 교회 하나 동안 봤지? 응. 태훈아 여기 앉아봐.
그래, 태훈아. 요즘 윤석열 하는 짓 보니까 참 말도 아니더라. 턱만 하면 자기 멋대로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참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모르겠어. 태훈아, 그래서 말인데 너가 꼭 좀 나서서 윤석열을 퇴진을 시켰다. 대신 우리 다치게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가 꼭 잘 나서주길 바란다. 할 수 있지? 고마워 민초이 형. 여러분, 저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청춘이 되겠습니까? 2024년에도 세상을 바꾸는 청춘으로서 다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이번 연도에는 윤석열을 꼭 퇴진을 시키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죠? 예?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청춘으로서 2024년에도 함께 할 수 있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나 보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방금 약속했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고 2024년에도 세상을 바꾸는 청춘으로서 함께 빛내주었으면 좋겠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다. 약속. 넌 꿈이 뭐야?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난 저기 산을 넘어 아침을 보고 싶어. 너무 높아 보이니 물론 힘들겠지만 내겐 두 다리와 열정이 있어.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가끔 힘이 들어지실 때도 있겠지.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을래. 지금껏 포기란 건 많이 해봐서 도전이란 것도 해보고 싶거든. 너도 같이 가볼래? 그래 함께 날아봐. 우리 뭐든 해낼 수 있어. 너와 내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쉽지 않은 그 길도 우리 함께 한다면 맑은 아침 햇살 만날 수 있어. 내겐 두 다리와 열정이 있어. 젖은 공기 속에서 우리 꿈을 키우며 살았지. 하늘로 날아올라 푸른 세상을 내려다보는 꿈. 홀로 작은 날개 터덕이며 더 높이 날 수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야 하네. 같은 곳으로 뛰어보자. 높은 날개 짓으로 날아오르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세상 보게 될 거야. 우리 날자 더 높이 날자. 우리 큰 꿈을 모두 모았고
높은 날개짓으로 날아오르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세상 보게 될 거야. 우리 날자 더 높이 날자. 우리 큰 꿈을 모두 안고 동일의 바람을 타고 가로막은 장벽을 넘어. 우리 날자 더 멀리 날자. 우리 큰 희망을 노래하며 너와 나의 날개짓처럼 하나된 세상 펼쳐보자. 우리 날자 더 높이 날자. 우리 큰 꿈을 모두 안고 동일의 바람을 타고 가로막은 장벽을 넘어. 우리 날자 더 멀리 날자. 우리 큰 희망을 노래하며 너와 나의 날개짓처럼 하나된 세상 펼쳐보자. 네, 지금까지 우리는 족주 공에서 도와주신 관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